네, 다음은 컬럼비아 대학의 학풍과 학교 분위기 등 전체적인 학교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첫째로 맨하탄에 있다는 장점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학교의 전통도 있지만 경제와 문화의 중심인 뉴욕 맨하탄에 있다는 것이 가장 저에게 매력적인 요소가 되어서 컬럼비아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을 맨 처음 들어온 순간 느껴지는 분위기는 자유로움과 활기입니다. 평일에도 캠퍼스에 많은 학생 이외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기 때문에 학교 캠퍼스에 있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구경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컬럼비아 학부 학생들도 날씨가 좋은 날에는 잔디밭에서 누워있기도 하고 책을 보기도 하고 또 플리즈비를 던지면서 공부에 지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덕에 캠퍼스는 활기가 넘치는 분위기입니다. 교수님들은 저의 개인적인 시각으로 볼 때 대체적으로 보수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대학교처럼 출석을 철저히 체크하지는 않지만 수업의 진행 방식과 학생들 지도하는 모습을 볼 때 한국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강사들은 매우 열정적이며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서 듣는 과목과 전공에 따라서 이러한 특징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부생의 숫자보다 대학원생의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대학원 중심, 연구 중심의 대학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특징이 학부생들에게 가져다주는 장점이 많습니다. 학부생들은 졸업하기 전에 다양한 분야의 대학원 실험실에서 리서치 어시스턴트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과 그 실험실 조교와 교수님을 통한 네트워킹을 통해서 앞으로 진로에 대한 빠르고 질 좋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맨하탄에 위치해 있는 장점 덕분에 다양한 인턴십과 많은 수의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통해서 이러한 인턴십의 기회를 활용하여서 많은 경험을 쌓게 됩니다. 인턴십의 종류는 각양각색이며 특히 금융, 파이낸싱과 예술, 사회복지에 관련된 인턴십의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파이낸스 쪽에 인턴십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부 학생들의 인기 전공은 프리메드, 한국으로 치면 의예과, 그리고 이코노믹스, 경제학과, 폴리티컬 사이언스, 정치학과, 사이콜로지, 심리학 등입니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2가지 이상 전공을 복수 전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CUSJ, 컬럼비아 언더그래드 사이언스 저널 이 그룹에서 통해서 만난 학생들의 공통점은 철저한 자기시간 관리였습니다. 그룹 대부분의 학생들이 프리메드와 순수과학을 복수 전공하고 있으며 이 그룹 활동 이외에도 여러 분야 실험실에서 교수님들을 도와서 리서치 어시스턴트 하고 있고 병원의 연구실에서 경험을 쌓는 동시에 학교의 수업 과목들을 잘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또한 악기나 다른 취미 생활에도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동아리라든지 아카펠라 동아리 등 공부뿐만이 아닌 여러 분야의 활동을 두루두루 해내면서도 학점 관리도 잘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배우는 점이 참 많습니다. 학부생의 경우 1, 2학년 때 들어야 하는 코어 리퀘어먼트 과목들이 자신의 전공과 학과로 따로 개설되어 듣는 것이 아니고 모든 전공의 학생들이 섞여서 수업을 듣기 때문에 대규모 수업의 경우 100명에서 150명 정도의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기 때문에 수업을 같이 듣더라도 모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수업이 끝난 후의 분위기는 매우 바쁘고 다음 수업을 위하여서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이 줄 서 있으며 수업이 끝난 학생들은 또 다른 수업을 들으러 다른 건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분주한 장면이 연출되게 됩니다. 학생들의 철저한 자기 관리 덕분인지 한국에서 보기 힘든 개인주의가 느껴지며 친절하고 누구에게나 나이스하게 예의 바르게 대해주는 모습 가운데에서도 가까이 다가가기 힘든 친해지기 어려운 투명한 벽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열한 경쟁 중심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팀을 이루어서 서로 도와주며 다 같이 승리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요인들을 접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숙제의 양에도 불구하고 자기 취미생활과 실험실 그리고 자원봉사까지 척척 관리해내는 학생들의 성공 요인은 바로 이 팀플레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더욱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정보를 관리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또 숙제도 같이
같이 연구하고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시각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시각을 많이 이용하여서 정보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플래시카드를 많이 애용합니다. 매일 수업이 끝나면 노트 내용을 플래시카드에 정리합니다. 과목당 3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수업은 대부분 과목이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있기 때문에 이때 수업이 끝나고 플래시카드를 정리하고 금요일과 토요일은 매주 제출해야 되는 숙제들과 과제들을 합니다. 또한 일주일간 정리해 놓은 플래시카드를 다시 복습하기도 합니다. 시각을 이용하여 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도 청각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경우는 강의 노트를 스스로의 목소리로 녹음하시고 반복하여서 듣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자신이 청각을 많이 이용하여서 정보를 저장한다고 생각되시면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표와 계획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 과목에서 내야 하는 페이퍼, 그리고 매주 제출해야 하는 숙제, 그리고 그룹 프로젝트 모임, 미팅 등 정신없는 스케줄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한 가지를 잊고 있다가 제출기한 직전에 알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이어리 사용 등 통해서 자신의 일정과 주간 계획, 월간 계획 등을 통해서 균형 있게 자신의 시간을 원하는 작업에 분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저의 경우는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이를 이용해서 주간 계획표를 만들고 매주 토요일 저녁에 다음 주 전체 계획표를 만듭니다. 이렇게 관리하는 것의 장점은 해야 하는 일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쉽고 매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도 하루에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작은 덩어리로 만들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벼락치기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러한 시간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수업 과목을 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culpa.info, culpa.info라는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컬럼비아 학부학생들이 자신들이 들었던 교수님의 수업에 관한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인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사이트를 통해서 필수적으로 점검한 후에 수강 신청을 합니다. 수업의 난이도, 그리고 과제물의 양, 시험 출제 방식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학교에서 어드미션을 받고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나면 개인에게 담당 어드바이저를 지정해 주게 됩니다. 이 어드바이저를 잘 이용해야 되는데 이 어드바이저와 자주 상담하시면 또 어떤 과목이 쉽고 어떤 교수님이 잘 가르치시는지의 정보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 전반적인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드바이저와 상담하기 위해서는 디파트먼트에 전화 한 통화로 가능합니다. 자신의 이름과 그리고 자신의 어드바이저 이름을 그리고 상담할 내용의 제목을 얘기하시면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싸이월드에 해당하는 facebook.com이라는 게 있는데 www.facebook.com facebook.com에서도 친구들의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학생들의 네트워킹을 통해서도 많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미리 수업을 들었던 한국 학생들 선배들의 조언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떤 과목을 듣고 어떤 과목이 듣는 것이 더 좋고 상대적으로 쉬운지는 교수님에 의해서 정말 많은 것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 culpa.info라는 사이트가 가장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처음 부임하는 강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미리 들어보았던 선배들의 정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일주일간 자신이 직접 수업을 들어가 본 후에 자신이 판단하여서 드랍할 것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참고로 굉장히 많은 과목을 미리 신청해 놓고 나중에 다 드랍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10과목이 넘는 과목을 신청해 놨다가 일주일 후에 수강 신청 정정 기간에 대부분 학생들이 마음에 안 드는 과목들 4과목에서 5과목을 드랍합니다. 맨 첫 수업에 학기 수업 계획서를 나눠주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숙제와 진도 그리고 시험 출제 유형 등을 비교해 본 후
수강 신청 정정 기간에 가장 자신에게 유리한 코스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학기 시작 후 첫 일주일은 매우 많은 수의 학생들이 수업의 섹션을 바꾸기 때문에 가능한 여러 수업을 다 들어가 보시고 가장 적절한 선생님의 수업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